1971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하이제킹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아수라나 1987의 조감독을 맡았었던 김성한 감독의 장편 상업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죠. 영화의 제목인 하이제킹은 운행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납치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 영화 대사로도 이 하이제킹 상황이라는 것이 몇 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우 이야기부터 좀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에 비공식 작전이나 1947 보스톤 요런 작품들에 이어서 연속 세 번째 지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주연을 맡고 있는데요. 이 비공식 작전에서는 실종된 외무관을 구출해오는 외교부 사무관이었고, 그리고 1947 보스톤에서는 손기정 선수 역할을 맡았었죠. 이번 작품에서도 납치된 비행기의 부기장인 태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정우 배우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본투비 히어로 이런 이미지보다는 일반 시민이지만 인정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에 이 하정우 배우가 좀 잘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화 대사로도 나오는 어떤 알량한 인정, 약간 비꼬듯이 듣는 말이긴 한데 이 알량한 인정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긴 하지만 결국 이 인물이 가지고 있던 그 알량한 인정 때문에 이 여객기의 승객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 거를 묘사하는 데는 가장 최적의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하정우 배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를 가진 배우라기보다는 좀 옆집 삼촌 같기도 하고 옆집 총각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친근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화 기반의 작품에 캐스팅이 좀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이 데뷔작이에요. 감독 역시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굉장히 탄탄하지만 감독으로서의 활동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한 그런 그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도 많이 해주고, 밥 먹다가 갑자기 딱 그 장면에 대한 게 생각이 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기로 보여주면서 이 장면 이렇게 가는 게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주고 이 하이제킹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요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니까 감독들이 많이 사랑하는 배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진구 배우 같은 경우는 민간 여객기 납치범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인물은 이제 억울하게 빨갱이라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해봤더니 홀로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아사해서 이제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인물이죠. 그래서 여객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면은 포상금과 함께 영웅 대접을 해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게 더 고통일 바에야 북한으로 가는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 동기로 지금 이 여객기를 납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I 하나를 언급을 하자면은 영화 1987에 특별 출연을 했었죠, 여진구 배우가. 그래서 하정우 배우랑 여기서 만난 그런 인연이 있었기도 합니다. 주축이 되는 두 주연 배우 얘기를 해봤고, 여객기 안에서 인물들의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최수빈 배우가 연기하는 스튜어디스는 좀 힐러 역할이에요. 다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좀 치료해주고 있는 힐러 역할이고, 약간 하정우가 탱커 역할, 기장 역할을 맡은 성동일이 좀 서포터 역할. 여객기 안에 그 보안 요원이 있어요. 이미 여객기 납치 사건이 한 번 발생을 한 이후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객기 안에도 이런 보안 요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 요원이 약간 딜러 역할, 이런 식이 되겠죠. 그 주연 배우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좋았던 면과 실망스러웠던 면이 골고루 있는 그런 평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좋았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에 잔가지가 없어요. 보통 이런 여객기 납치극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보면은 이렇게 납치당한 여객기도 비추고, 거기에 대응하는 뭐 상황실 같은 것도 비추고, 군인이나 경찰 이쪽도 비추고, 정부도 막 비추고, 되게 시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그 납치당한 여객기 내부만 집중해서 비춰줘요. 시점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산만한 느낌도 들지 않고 정돈된 느낌으로 이 영화상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다 관찰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인상 깊은 몇몇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도 좋았습니다. 먼저 좀 되게 특이한 연출 같은 건데, 여객기를 납치하고 협박용으로 가져온 수류탄 같은 것들을 한 몇 개를 챙겨와요. 그래서 그게 처음 투척을 해서 처음 터질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그 인물들이나 안에 있는 소품들이 다 이렇게 멈춘 스탑해 있는 장면으로 이제 카메라가 그 상황을 한번 쫙 훑고 지나가
가거든요. 근데 요런 장면이 촬영하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폭탄 첫 폭발 시점에 그 연출을 딱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의 긴박함을 좀 더 올리는 그런 효과를 줬던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거 촬영하기 되게 힘들었겠다 싶어가지고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장면만 하루 종일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장면을 딱 포착을 해서 이제 특수 효과를 준 게 아니라 실제 배우들도 이렇게 멈춰 있고 그 소품들도 실제로 다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게 촬영을 쭉 하고 이제 후보정을 거쳐가지고 그 장면을 만들었는데 딱 멈춘 다음에 다시 다 같이 카운트를 세가지고 다시 움직이고 이런 이제 효과를 합심해서 연출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촬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중간에 여객기가 거의 한 바퀴 뺑글뺑글 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실제 그 여객기 내부의 승객들이 이제 한 바퀴 뱅글뱅글 도는 그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데 꼼수나 특수 효과를 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내 세트를 실제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촬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실감 날 수 있었던 이유가 CG로 쓰지 않고 이제 아날로그로 진짜로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그 장면이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뒤집는 장면이 되게 위험한 게 그 세트 안에도 소품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뒤집고 이 과정에서 소품들도 막 떨어지고 굴러다니고 할 건데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촬영을 하다가. 그래서 다치면 안 되니까 찍을 때 미술팀이 그런 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소품들도 배치하고 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서 무엇보다 저는 뭐 일반관에서 봤는데 4DX관에서 보신 분들이 그런 기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 4DX관에서 잘 묘사를 해가지고 볼 때 만족도가 좀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좀 공들인 만큼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좋았죠. 뭐 하정우 배우나 여진구 배우는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 여객기 기장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던 이 성동일 배우가 나오는데, 이 성동일 배우는 대중적으로 좀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되게 코믹스럽고 좀 익살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동일 배우가 정극 연기도 진짜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특히 그 목소리가 깔리는 톤의 목소리를 냈을 때 되게 매력적인 분이세요. 진지한 대사도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뭐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번 작품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인물을 되게 진지하게 잘 연기를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성동일 배우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인상 깊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객기 안에 주요 인물들 이외에도 그 여객기에 타고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저도 나중에 자료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단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쓴 게 아니라 그런 분들조차도 실제 다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채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감독이 디렉팅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져요. 그분들은 다 배우기 때문에 감독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연기 요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잘 안 하는 선택이고 감독이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선택인데, 이분이 지금 데뷔작이라 그런지 좀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감독님이 되게 고집을 해가지고 다 그분들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해서 실제 배우들로 그 승객들을 다 채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이런 납치극에서 보면은 일반 승객들은 그냥 배경이나 다름없어요. 아니면 그냥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런 효과음을 내주는 그런 용도로나 쓰이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한 명 한 명 다 역할과 분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칭찬할 만한 게, 보통 이런 작품을 좀 눈물 질질 짜내는 어떤 심파로 몰고 가려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게끔 이런 한 명 한 명 승객들의 서사를 만들어 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서사, 아니면 임신한 아내와 남편의 서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단골 소재가 되겠죠.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게 아예 없진 않아요. 있는데 요 정도면은 진짜 노력해서 많이 쳐냈구나 진짜 많이 자제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그 마지막에 태인이 그 기내에 떨어진 이 수류탄을 온몸을 던져서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좀 심파적인 요소를 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기내에 떨어진 이 수류탄이 터졌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온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막는다? 심파를 짜내기 위해서 연출을 하려고 작정을 하자면은 뛰어드는 그 장면도 슬로우로 연출을 하고, 폭탄이 터지는 것도 약간 뭐 슬로우라든지 이런 좀 특수 효과 걸고, 이제 터진 다음에도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얼굴 한 명 하면 막 비추고 뭐 태인아 이러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게 되게 간편했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 과정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기장이 온몸을 던져서 희생을 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좀 인상 깊게 연출이 됐다라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파적으로 끌고 가려면은 충분히 좀 과잉 연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빼버리고 되게 담담하게 연출을 해서 오히려 좋았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 영화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재밌게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실망스러우셨다는 겁니까? 왜 별점을 그렇게 낮게 주면서 혹평을 하신 겁니까?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만약에 이 영화가 허구였으면은 허구의 사실을 다룬 이야기였다라면은 점수도 더 많이 주고 좀 되게 좋은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테러범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서사를 부여한다? 이거는 저는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당시에 그 피해자분들이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그냥 테러범은 테러범인 거예요. 이런 악당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라는 게 사실 뭐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그 중에 몇몇 악당들은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사랑받는 그런 악당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거는 가상의 인물일 때 이야기고 이거는 실제 사건이잖아요. 물론 뭐 영화가 시작할 때 여기에서 뭐 언급되는 뭐 사건과 인명과 뭐 기관 단체는 호구이며 이게 뜨긴 하죠. 뜨긴 하지만 이게 실화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볼 때. 그게 뭐 좋아요. 서사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이 극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허구의 서사를 부여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렇게 부여된 서사로 인해서 이 테러범이 제압당하고 사살을 당할 때 그 테러범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서사가 부여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작품에서 부여한 서사는 서사나 연출은 이 테러범이 사살당할 때 되게 불쌍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좀 반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사건에서 범행 동기는 범인 김상태가 즉사했으므로 명확히 밝혀진 건 없다. 다만 당시 경찰이 간첩일 거라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했음에도 용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맏형이 월북한 이후 남은 가족이 월북자 집안으로 차별받으며 가난한 생활을 한 점, 범인의 고향인 강원도 고산군 거진읍은 해방 이후에 살판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이었다가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으로 편입된 곳인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범인이 지난 사건처럼 여객기를 납치해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 개인적인 동기로 추정할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뭐 아사를 했다 뭐 이런 동정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 허구잖아요. 그런 거에 몰입이 깨지지 않았나. 제가 승객들을 묘사할 때 심파 요소가 과하지 않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과하지 않다라는 그 느낌이 자 우리 애초부터 억지 심파 넣지 말고도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심파 요소 잘 넣어가지고 관객들 눈물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하면은 심파라고 욕먹을 게 뻔하니까 적당히만 해야지 요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절제라도 한 게 어디냐 싶다가도 문득문득 그 JK 필름의 향기가 뭔가 약하게 스멀스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요런 느낌이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후반부 연출에 있어서는 다소 좀 질질 끄는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영화에서 좀 불호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은 이 영화가 아니었더라면은 좀 모르고 살았을 법한 고 전명세 기장이라는 훌륭한 어떤 시민 영웅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에 이 영화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초반에 보면은 기내에 닭을 반입하려는 할머니랑 실강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항공법상 동물을 기내에 반입하는 건 안 되지만 부기장 재량으로 태우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 마지막에 테러범이 진압당하고 비행기가 해변가에 비상착륙하고 나서 모든 승객들이 무사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닭이 기내를 이렇게 유유히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장의 기지를 발휘한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모두 무사했다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장면에 있어서 좀 뭉클했던 것 같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장점이 있는 그런 작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그 장점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영화 상영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객석 분위기를 좀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감동을 하셨나봐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거에 비해서는 장점도 좀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